자, 오늘 할 거는 이제 함수 화면의 색깔을 좀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내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얀색으로 하니까 내 눈이 아파가지고 못하겠어. 살아야지, 그치? 그래서 함수. 자, 함수가 뭐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함수의 내용은 단순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웠던 단순한 함수는 그냥 y는 fx 이렇게 쓰는 거 그냥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그냥 y는 fx가 함수구나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함수는 아닌 거예요. 이게 함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함수라는 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대응. 대응이라는 건 뭐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서 xy가 존재한대요. 두 집합 xy가. 근데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한테 짝을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그리는 방식이 이겁니다. x, y, a, b, c, 1, 2, 3, 4 이런 식으로 원소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그죠? 그랬을 때, 자, A라는 애는 짝을 지어줬는데 E한테 짝을 지어줘야 되고요. B라는 애는 1한테 짝을 지어줘야 되고, C라는 애는 4한테 짝을 지어줘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X에서 Y로 대응한다. A는 2에 대응한 거고요. B는 1에 대응된 거고, C는 4에 대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X에서 Y로 대응이 됐다라고 이거 P면 Q이다 그거 아닙니다. 함수에서는. 알았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응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있는 X는 X에 대한 원소, 뒤에 있는 Y는 Y에 대한 원소들을 말하는 거야. 됐어? 됐어? 요거를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때 자, 함수는 뭐냐? x, y에 대하여 주집합 x에 대하여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랑 한 번씩 꼭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화살표를 쓰는 형태로 그렸죠. 그치? 자, x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은 화살표를 반드시 한 번씩 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x, a, b, c, y, x, y, 1, 2, 3, 4, a, b, c, 1, 2, 3, 4. 자, 얘는 이렇게 화살표를 쓰고 얘는 이렇게 화살표를 쓰고 얘는 이렇게 화살표를 썼는데 얘가 이렇게도 화살표를 썼어요. 함수가 아닙니다. 자, 반드시 화살표는 한 번씩만 써야 돼요. 한 번씩만. 근데 얘는 몇 번 썼어? 두 번을 쏘게 된 애죠? 그치? 그래서 두 번을 쏘게 됐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있다. 불공평하다. 또, 이렇게 됐을 때는 B는 우리가 화살표를 쏘지 못했죠? 맞아? 이런 경우에도 함수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씩만 반드시 화살표를 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y에 하나씩 화살표를 쏴서 대응이 돼야지만 우리는 그거를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할 거냐면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자, 방금 말했죠? 우리가 화살표를 쏘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맞지? 화살표를 쏴야 되는 집합이 있고 화살표를 받으려는 집합이 있고 맞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잘 봐. X가 A, B, C Y가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자, 화살표를 쏘려는 요 친구들 요 집합 A, B, C는 화살표를 쏴야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얘를 정의역 됐어요? 그러면 지금 화살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요 친구들 1, 2, 3, 4 요 친구들은 공역입니다. 공역. 그러면 내가 화살표를 쏴볼게요. 자, x에서 y로 이렇게 쭉 가는 함수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함수의 표현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니까 그거를 우리는 f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f가 뭐야? 펑션. 그쵸? 그래서 너희가 그 쓰는 fx의 그 f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a는 2에 쌌고 b도 2에 쌌고 c는 4에 쌌네요. 이렇게 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화살표와 대응이 하나씩 됐어요. 함수는 맞죠? 여기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화살표를 한 번씩 쏜 것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 안에서 내가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누구야? 2랑 4죠. 맞아요? 그러면 요 2랑 4만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얘도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게 뭐야? 치역입니다. 얘가 치역이야. 다시 그러면 화살표를 쏘려는 애들이 정이역, 화살표를 받으려고 있는 애들이 공역, 그리고 실제로 화살표를 쏘아라고 해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치역.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치역을 다 뭐라고 치역이 우리가 뭘로 알고 있으면 되냐면 결국은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왜냐면 f의 a는 이게 무슨 뜻이야? 2다. f의 b도 2다. f의 c도 c는 4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걸 함수로 표현을 해서. 아, x가 a일 때 2로 화살표가 쏴졌다. b일 때 2로 화살표가 쏴졌다. c일 때 4로 화살표가 쏴졌다.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알고 있던 그 fx의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정의역 값들입니다. 정의역 값들. 여기에 들어가는 x가 다 정의역에 관련된 값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당연히 치역은 공역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겠죠. 공역 안에. 왜냐면 당연히 공역에서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맞죠? 공역에서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공역 안에 있는 아이들일 겁니다. 공역 안에. 자, 일반적으로 y는 fx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정의역이 뭐다라고 정해주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기로 약속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은 직선이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야. 모든 수들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정의역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니면은 정의역을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 기억하죠? 우리 그래서 매번 2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해놓고 자른다 그러면은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고 맞죠? 그래서 최대차수 자꾸 했었잖아요. 이거를 정의역을 제한을 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제한을 두는 거야. 이럴 때는 정의역을 제한을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정의역이 뭐부터 뭐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됐어요? 네? 정의역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자, 서로 두 함수가 같은 함수는 어떤 함수냐? 자, fx가 x, gx는 x 세제곱. 자, 이렇게만 보면은 두 함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쵸? 자, 근데 두 함수를 같게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정해버리는 거야. 두 함수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우리가 제한을 두게 되면 두 함수는 자 f의 마이너스 1은 뭐야? g의 마이너스 1이랑 같고 그게 마이너스 1로 같죠? f의 0은 g의 0이고 0이네요. f의 1은 g의 1이고 1이랑 같네. 맞아? 그러면 자 모든 정의역에 있는 값들을 대입했더니 결과가 어때? 같죠?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때 fx는 gx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fx와 gx가 같다.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x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학년 1학기까지 했던 그냥 두 함수의 그래프가 똑같이 생겨야 일치해야 같은 게 아니라 이제는 정의역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게 생긴 두 친구도 같게 만들 수 있다. 됐나요? 당연히 같지 않다라는 기호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같지 않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두 함수의 식이 똑같이 생기는지 이 식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의역을 가지고 대입해서 함수 값이 같은 거를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함수 그래프는 다들 알고 계시죠? x, 함수 값의 좌표.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좌표 평면에 그려서 표현을 하는 게 함수 값입니다.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y는 fx 했을 때 얘가 x 세제곱 이런 거 그리면은 정의역이 1,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0일 때 0, 1일 때 1 이렇게 그쵸? 요게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린 게 정의역 3개에 관련된 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정의역이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3개의 점을 찍는 거야.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그러면 함수를 직접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이어서. 됐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셔야 그래프가 됩니다. 실수 전체일 때. 근데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을 3개 찍어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게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대응하는 점들 찍는 거. 자,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함수의 정의가 뭐야? x에서 y로 화살표를 하나씩 써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x, y 여기서 화살표를 썼는데
얘가 하나씩만 과연 썼느냐, 하나씩만 썼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만 썼는지를 보시면 되고, 자, 그래프에서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많이 어렵잖아요. 자, 쉽게 보는 방법 알려줄게요. 잘 봐. 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세로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선을 쭉 그어. 빨간색으로 그죠? 자, 세로로 쭉 선을 그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랑 만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프랑 만나는 걸 보면 얘 일단 안 만나는 구간이 있어 없어? 안 만나는 데가 생겼죠? 맞아? 이미 그걸로도 함수가 아니거든? 함수가 아니거든? 근데 심지어 여기다 딱 그리면은 여기다 이렇게 딱 그리면 어떻게 돼? 영원히 만나죠? 맞아? 그럼 만나는 게 몇 개야? 무수히 많죠? 맞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얘도 선을 세로로 그려봐. 얘 몇 번 만나? 두 번 만나죠? 두 번 만나는 곳이 생겨. 그러면 얘 함수 아니고요. 얘는 어떻게 그려도 한 번 이상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쵸? 한 번 이상 안 만나죠? 그래프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세로로 선을 그려보라는 뜻이야. 세로로 선을 그렸을 때 한 번밖에 안 만나네, 어떻게 해도. 그러면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프에다가는 세로로 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두 번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구간이 생기지 않으면 돼요. 다 정의역에서만. 세로로 선을 긋는 건 정의역에서만 그리는 거야. 다른 데 그리는 거 아니야. 얘는 정의역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다 그려도 되는데 만약 정의역이 양수다라는 말이 있으면 양수에다만 그리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를 좀 미리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지. 자, 수집합 0, 1, 2, 0, 1, 2, 3.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는 왼쪽에 있는 거를 정의역. 그쵸? 그리고 정의역에 대한 결과야. 맞죠? 맞죠? 그러면 정의역이 0일 때는, x가 0일 때는 0은 마이너스 1로 화살표를 써야 되네. 맞죠? 맞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나? 없지. 그쵸?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0이 화살표를 쏠 공역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여기는 0은 0 대입하면 1의 제곱, 1은 0의 제곱이니까 0, 2는 1의 제곱이니까 2, 2는 3은 2의 제곱이니까 4. 근데 3이 4로 써야 되는, 2가 3이 없구나. 야, 됐죠? 그러면, 여기에 왜 1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0, 1, 2, 0, 1, 2, 3, x, y. 그러면 0은 1로, 1은 0으로, 2도 1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대입했을 때 결과가 여기에 다 있으면 돼요, 결국. 됐어요? 그럼 0은, 그 다음, 0은 1로, 1은 2로, 2는 3으로. 다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셋 다 있네. 그럼 얘도 되는 거. 그 다음,
0은 1로, 1은 1로, 2는 8로. 118. 118이 없죠? 8이 없죠? 그러면 2가 쏠 화살표가 없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안 된다. 자, 다음. 함수인 거 고르는 방법. 세로로 선 그리라 그랬어. 세로로 선 두 번 이상 만나는 거 없으면 함수 맞고요. 얘도 세로로 선 두 번 이상 만나는 거 없죠? 그럼 얘도 함수야.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선 여기만 딱 그려봐도 두 번 만나는 데가 생기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원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거를. 함수 아니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딱 그리면은 두 번 만나니까 안 되고요. 얘는 어디에 그려도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그쵸? 그러면 얘도 맞는 거고. 얘도 이렇게 그려보다 보면은 두 번 만나는 게 없어요. 맞죠? 여기에서 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거야. 실제로 그리면 여기서 그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거야. 여기 아래서 한 번 만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한 번씩밖에 안 만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우스 함수야. 가우스 함수. 이거 기억하죠? 가우스 x.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점수. 기억하죠? 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 x 빼기 가우스 x 이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어요? 네. 물론 이거는 직접 그려볼 일은 없지 않을까 잘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다음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자 여기에 보면 x가 0보다 클 때랑 작거나 같을 때 이게 나눠져 있어.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3 위에다. x가 작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래쪽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대입하면 결과는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함수값을 다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쵸? 치역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f의 0은 또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f의 1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 f의 2는 또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5.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치역 함수값이 이거 5개잖아요. 그래서 치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치역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5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의 합들을 구하라. 더하면 1인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실수에서 실수로 요거는 함수를 이렇게 f-1을 구하래요. f-1. -1은 1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뭐야? 3이야, 3. f2는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리야. 1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뭐야? 4 빼기 1이니까 얘도 3이야. 맞아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값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 그려보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1 2x-1 넣으면은 1이고 1 넣으면 1이니까 요렇게. 그리고 얘는 0보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의 값, 여기가 2의 값.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됐죠? 됐죠? 자, 다음. 자, 두 함수 f와 g가 모두 0하고 마이너스 1, 0, 2를 정의역으로 할 때 함수가 같으려면은,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이거, 뭐야, 나왔네?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거죠?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f의 0은 마이너스 0, g의 0도 0. f의 1은 1, f의 g1도 1. 서로 다 같으니까, 얘는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 자,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다 g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다르죠? 그러면 애초에 마이너스 1부터 넣었을 때 같은 값이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야.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뭘 구별을 해? 시간 낭비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데. 그쵸?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1, 2. f의 1, 마이너스 1, 2. g의 마이너스 1은 1의 제곱 2. 같네요. 그럼 F 0, 0 더하기 1은 1, G의 0은 0 더하기 1은 1. 같네요. 그러면 F의 1, 1 더하기 1은 2, G의 1 더하기 1도 2. 서로 같네요. 맞아? 그럼 두 함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다음. 요거는 이제 숫자 잘 껴맞춰서 만드는 건데요. F0을 찾으래. XY의 임의의 실수 XY니까 XY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요게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임의의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러면 0을 만들기 위해서 XY에다 0을 대입해 볼게요. F0은 F0 더하기 F0. 그러면 요거 없어져서 F0은 0. 맞아요? 그래서 F0의 값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F1을 어떻게 찾냐? F1은 11 넣어보시거나 01 넣어보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적당한 걸 잘 넣어보시면 11 넣어보면 F의 2는 F의 1 더하기 F의 1. 그래서 2F1. 근데 F의 2가 뭐라고? 문제에서 6이라고 줬죠? 그치? 그러면 F의 1은 3이다. 됐죠? 됐죠? 그러면 F-10 플러스 F20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0 Y에다가 20을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0, 20을 넣으면 F의 10이랑 같아야 해요. 맞아? 그쵸? 그럼 F의 10은 어떻게 찾냐? 자 F의 1, F의 3은 F의 1 더하기 F의 2입니다. 1하고 2 더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몇이야? 6하고 3 더하는 거니까 9. 그럼 F의 4는 2하고 2 더하는 거니까 F의 2 더하기 F의 2. 그래서 12. 맞죠?
맞죠? 그럼 F에 5를 찾을 필요가 있나? 4하고 3 더하면은 F4 더하기 3은 F의 4 더하기 F의 3. 얘가 F의 7 아니야? 그쵸? 그럼 F의 7은 21이네. 맞지? 둘이 더하는 거니까. 그럼 F의 7 더하기 F의 3은 얘가 F의 10이죠? 맞아요? 그럼 F의 7이 누구? 21. F의 3이 누구? 9. 그래서 30.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요걸 보고, 요걸 보고, 요걸 찾을 줄 알아야 돼, 먼저. 그래야 좀 더 쉬워. 안 그러면 너네 이거 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저걸 못 찾으면. 따로 구해도 똑같이 나와요, 나오기는. 됐죠?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1대1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이게 1대1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대부분 알 건데, 이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1대1 마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스포츠를 할 때, 이제 운동을 할 때, 축구를 하던가, 뭐 농구를 하던가, 뭐 할 때, 1대1 마크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지정해서 걔만 막는 거야. 원래 농구 같은 경우 하면은 이렇게 3점 라인 있고, 3점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골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비를 어떻게 하냐면, 뭐 5명이 하는 거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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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쪽에 하나 이렇게 서 있어. 4명, 이렇게 4명 바깥에. 이러면은 내가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한들 여기 있어도 얘가 이렇게 막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일로 와. 그럼 얘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막으러 가는 거야. 맞아? 이건 1대1이 아니죠. 나는 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지 않아. 맞죠? 근데 1대1이라는 거는 얘가 얘만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일로 갔잖아. 그러면 얘도 너 비켜. 너가 여기로 와. 내가 일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이게 1대1이거든. 그러니까 상대 한 사람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만 막아 이거라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1대1의 개념이 그겁니다. 하나의 원소당 반드시 한 사람만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일로 왔다고 여기에 있는 공격수가 일로 왔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갔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비켜줘야 되죠. 맞지? 얘가 이렇게 왔어. 얘가 왔어. 그럼 얘가 같이 이렇게 해서 둘이서 얘를 보는 게 아니야. 이건 1대1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의 원소를 하나랑만 대응을 시켜야 돼요. 둘이 같이 한 사람한테 마킹을 시키면 안 돼. 그래서 봐봐. 자, x1과 x2가 서로 달라. 달라. 그러면은 함수 값이 서로 어때야 돼? 무조건 달라야 되죠. 왜냐면 정의역이 우리가 수비하는 사람들이야. 맞죠? 치역이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맞아? 그러면 수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한 명한테 막 A를 상대팀 1번한테 마크를 시켰으면 B는 1번을 따라가면 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B는 1번한테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우린 1대1이라고 합니다. 1대1. 됐어요? 근데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포츠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팀이 한 사람이 많아. 축구 같은 경우가 보통 그러죠. 퇴장당하면 한 사람이 많죠. 그치? 우리가 한 사람이 많아. 그럼 만약에 1대1을 시켜. 그럼 봐봐. 우리 팀이
열한, 여섯 명이고 상대팀이 네 명이야. 그래서, 세 명, 다섯 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마크를 1대1로 시켰어. 그럼 남는 애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는 자유롭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쵸? 그래도 일단은 1대1 마크는 돼야 안 돼? 1대1로 마크는 되죠? 1대1로 한 사람당 한 명씩 지정을 해줬잖아. 남는 데가 있어도 일단 1대1 마크는 해놨잖아. 이런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남는 사람 있어도 돼요. 남는 사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대1 함수의 표현은 요겁니다, 요거. 일반적으로 1대1 함수 표현은 요거고, 자, 대우도 성립합니다, 대우. 당연히 대우 성립하는 건 당연하죠. 이거 이면 이거이다. 맞죠? 맞죠? 자, 근데, 자, 잠깐만. 음. 이렇게 해서 열면 열리네. 처음만 다시. 자,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은 내가 아까처럼 남는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크를 시켜, 우리랑 쟤네랑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남는 사람이 없이 한 명씩 마크를 하는 거야. 그거를 1대1로 대응이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무슨 차이냐면 봐봐. X, Y, A, B, C, 1, 2, 3, 4. 1, 2, 3, 4, 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됐죠? 자, A, B, C. 1, 2, 3.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둘 다 함수 아니야? 둘 다 함수는 맞죠? 맞아? 근데 얘는 1대1로 마크할 사람이 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러면 얘는 1대1은 맞아. 남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1대1은 맞아. 맞아요? 이 얘기 뭐야? 우리가, 얘네들이 한 명씩은 마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를 막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뭐 어떻게, 얘를 분열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얘를 막지는 못해. 그렇다고 얘가 함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1대1로 만나는 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1대1이잖아요. 1대1로 마크는 돼 있고, 사람이 부족해서 얘를 못 막는 거니까, 요거는 함수도 되고 1대1도 되니까, 그래서 1대1 대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하나씩 다 대응이 됐죠? 대응 안 되는 데 있어, 없어? 없죠? 모두가 다 1대1로 대응이 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하고 1대1 함수라고도 해도 됩니다. 됐죠? 두 개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은 일단 1대1 함수여야 해. 일단 기본으로 1대1 함수여야 해. 1대1 함수고 그 안에서 치역과 공역이 서로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돼. 왜? 여기에 있는 애들 전부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화살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치역, 공역에 있는 애들이 모두가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치역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거를 우리는 동시에 만족할 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함수는 우리 항등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항등식의 의미가 뭐였더라?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치? 맞아. 항등함수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화살표를 써야 돼. 내가 화살표를 써야 돼. 그러면 나는 반드시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화살표를 써야 돼. 그러니까 1이 화살표를 쓰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만 화살표를 쓸 수 있어? 항등함수는? 1한테만. 이해했어? 2는 2에다. 100은 100에다.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0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 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항등함수는 많이 표현하는 방법은 IX 또는 IX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항등함수는 아이덴티티 펑션 해가지고 아이덴티티의 I를 따와서 항등함수의 표현을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등함수 알고 있는 거 딱 하나야. X. Y는 X.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100 넣으면 100, 마이너스 10 넣으면 마이너스 10.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이거 하나다. 됐어요? 다음, 쌍수함수. 쌍수함수는 뭐냐? 화살표를 다들 하나씩 쏘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한 명한테만 몰빵해서 쓰는 거야. 한 명이라도 다른 애한테 화살표를 쓰면 안 돼. 모든 아이들이 하나한테 올인돼서 쓰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수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콘스탄트야. 그쵸? 그래서 원소 한 개가 이제 치역이 반드시 원소가 몇 개? 한 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항상 상수함수라고 했잖아요. X축이 평행한 그래프 맞죠?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 Y는 C. 이 C 쓰는 게 콘스탄트의 상수 따와서 쓰는 거야. 보통 상수 C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면 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거 중에 적분할 때 적분상수도 붙어요. 그 적분상수도 C 씁니다. C. 다음 방금 했던 것들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대함수 상수함수. 자, 상대함수는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됩니다. 왜냐면 1은 1만 2는 2만 3만 화살표를 하나씩 쏘잖아요. 그쵸? 모든 애들이 자기 자신으로만 하나씩 쏘잖아요. 화살표를. 그래서 상등함수는 1대1 대응도 됩니다. 1대1 대응도 되고 상수함수는 따로 존재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함수들이 존재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짜져 있다. 함수의 벤 다이어그램은. 자,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판별하는 방법.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세로로 선을 그어서 함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1대1이고 1대1 대응이고 1대1 함수고 뭐고 떠나서 일단 함수여야 그걸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함수를 먼저 판단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먼저 판단했을 때 이 셋 중에서 얘네 둘은 함수가 아니죠. 그쵸? 첫 번째 거랑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얘네는 1대1 대응 1대1 함수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얘만 보는 거야. 일단 함수가 됐어요. 그럼 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잘 봐. 함수를 확인하는 건 세로로 선을 긋는 거잖아. 맞아? 1대1을 확인하는 방법,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로로 선을 긋는 겁니다, 이제. 가로로 선을 그어서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2번 이상 안 만나면 돼. 얘 3번 만나고 얘는 2번 만나는 데가 생기죠. 맞아?
그러면 얘네는 1대1이 아예 아닙니다.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얘는 어딜 그려도 한 번밖에 안 만나죠. 맞아? 1대1 함수이면서 얘는 1대1 대응도 됩니다. 그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기 구별하는 게 있나? 자, 요 두 개로 보면 돼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얘는 한 번씩 다 만나죠. 맞아? 얘는 한 번씩 다 만나는데 문제는 여기 그렸을 때는 안 만나는 구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안 만나는 곳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랑 차이점은 얘는 가로로 선을 그었는데 안 만나는 곳은 생겨도 돼요. 한 번씩 만났잖아 어쨌든. 그러면 얘를 1대1 함수라고 해요. 1대1 함수. 근데 얘는 어디다 그려도 안 만나는 것도 찾을 수 없고요. 두 번 이상 만나는 것도 찾을 수 없죠. 이런 게 1대1 대응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근데 얘는 애초에 세 번 만나는 게 생기면 1대1을 말할 수가 없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찾는 방법은 가로 선을 그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냐? 1대1 대응의 특징은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까 했던 이런 식으로 그래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너네 반드시 생각해 줘야 돼요. 자, 1대1 대응이면은 대응이면은 증가 또는 감소 함수입니다. 다시 1대1 대응이면은 1대1 함수도 마찬가지야. 1대1 함수도 1대1 함수, 1대1 대응 둘 다 마찬가지. 증가이거나 감소 함수의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너는 2학년 때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룰 거야.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면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여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럼 함수를 보면서 이제 찾아봅시다. 자, 1대1 함수부터 찾아. 자, 일단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안 만나는 것들은 없죠? 그쵸? 두 번 만나는 것도 없죠? 그러면 이 기역부터 비읍까지는 다 뭐야? 함수야, 일단. 함수가 아닌 건 안 줬어요, 여기서. 예전엔 함수도 아닌 것도 먼저 주고 했는데 이러진 않네. 그리고 가로로 선을 그어, 1대1 함수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번 이상 만나면 안 돼요. 기억 맞네. 얘도. 여기 뭐 안 만나는 데도 있어도 어쨌든 맞네. 한 번씩은 만나잖아. 한 번씩만 만나잖아요. 얘는 만나죠. 얘는 한 번씩 만나네. 이것도 맞네. 얘는 여기서 무수히 많이 만나죠. 그쵸?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나. 근데 여기 안 만나는 애들이 있지만 여기서 또 한 번씩 만나. 맞죠? 그러면 얘도 한 번씩 만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기읍도 1대1 함수입니다. 그 중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비읍에서 1대1 대응을 찾아야 되는데 얘 안 만나는 애도 생기니까 니은 안 됐고요. 기역은 되고요. 리을 되고요. 비읍 안 만나는 구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알파에서 베타 사이 안 만나죠. 그치?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됐어요? 나 항등함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리을. 리을 딱 하나야. 마이너스 그래프잖아요. 저게. 그쵸? 항등함수는 무조건 그래프로 보면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집니다. 항등함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다음.
자, F는 1대1 대응이고요. F가 1대1 대응. G는 상대함수. H는 상수함수. 자, F0, G2, H1이랑 같대요, 서로.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항등함수로 찾는 게 제일 좋거든. G2는 2를 넣었으니까 뭘로 나와야 돼, 결과가? 2로 나와야 되죠. 맞아? 그럼 G2는 2야. 됐죠? 항등함수잖아요. 2는 2로 화살표를 써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G2는 결과가 2가 됩니다. 그러면 봐봐. H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잖아요. H2도 입니다. 왜? 1도 2로 화살표를 썼잖아. 1이 2로 갔잖아요. 그러면 2도 2로 가야지. 똑같은 데로 가야지. 모든 애들이 2로만 화살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H2도 입니다. 그리고 G2는 2라고 했고요. 맞지? 상대함수니까. 맞아요? 자, 그럼 F0은 F만 이제 따로 찾으면 돼. 0, 1, 2. 0, 1, 2. 0은 2로 화살표를 쐈어요. 그쵸? 그럼 얘가 2야. 그러면 얘가 F1과 F2를 2배에서 더했을 때 2가 돼야 된대. 그럼 봐봐. 얘가 1이 0으로 가고 2가 1로 가면은 0과 1의 2배에서 더하는 거 맞죠? 근데 반대로 얘가 1로 가고 얘가 2로 가면은 얘가 1이고 얘가 0이야. 맞죠? 그럼 2가 안 되죠. 그래서 1이 0으로 가고 2가 1로 가는 이런 그림이 돼야 돼. 맞아요? 0하고 2 곱하기 1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F2는 뭐야? 1이야, 1. 그래서 F2는 1이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함수값을 찾아줄 수 있다. 됐죠? 됐죠? 다음. 자, 1대1 대응 그리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정의역과 치역을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에 뭐 그래프 관련된 그런 건 없네. 뭐야? 여기? 원래 이렇게 잡히지 않았는데, 그냥 하자. 음. 자, 그러면 마이너스 0부터,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맞아요? 치역은?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하냐면은, 여기, 2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1에서 선을 그어. 그리고 0에서 세로로 선을 그어.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 이렇게 그어. 뭘 만들어?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만 함수를 그리는 거야. 왜냐면 정의역이 이 안에 있고 치역이 이 안에 있고 공역이 이 안에 있잖아. 맞아? 이 사각형 밖을 벗어나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왜? 그 바깥의 함수들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려야 된대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가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니까 직선이잖아요. 그쵸? 직선이잖아. 그럼 1번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림이야. 그리고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직선을 그렸을 때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모두 다 만나야 돼. 맞아? 그럼 모두 다 만날 수 있게 그리는 게 뭐 있어? 요 직선. 직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나는 점을 우리가 여기 0, 마이너스 1, 1,2를 지날 때 우리가 원하는 A, B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차표 두 개 대입하고 연립하시면 A, B 구할 수 있죠.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리겠어?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맞나요? 그래서 좌표가 어디? 여기 0,2랑 이번에는 0,2랑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지? 맞아요? 이번에 이 두 개를 대입해서 연립하면 A가 음수일 때가 나온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대각선 그려서 찾는 거예요. 왜? 대각선이 안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각선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가로로 내가 선을 그어. 안 만나는 구간이 생겨, 안 생겨? 얘랑. 안 만나는 구간이 생기죠? 근데 얘 함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함수는 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안 돼요. 1대1 함수인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1대1 대응인 걸 찾는 거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자, 우리가 아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증가 또는 감소함수여야 한다 그랬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얘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 그려보면 음, 여기다 그리죠. 개인적으로 이 길이를 안 쓰고 싶은 분.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0을 기준으로 0일 때 1이죠, 둘 다. 0 넣으면 1, 얘도 0 넣으면 1이야. 그럼 0,1에서,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그려져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그릴 거야. 여기다가. 0보다 작을 때. 맞아요? 0보다 작을 때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 1차 함수 직선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1대1 대응돼?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기울기가 양수여야지 된다라는 거야. 음수가 되는 순간, 1대1 대응 안 되고요. 기울기가 0이 돼도,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기울기 E-A가
양수여야지만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다음. fx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랑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상등함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땐 얘 항등함수 아니죠. 왜냐면 항등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y는 x밖에 없다 그랬잖아. 맞죠? 자, 근데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을 내가 정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값만 나오게끔 하는 애가 있을 거야. 이게 누구야? y는 x랑 연립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연립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랑 x랑 연립을 하면 요거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1 그러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2 1 3 요 세 개 맞아?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요 3을 넣으면 3이 나온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2 1 3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fx는 항등함수가 돼 맞아요? 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가고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니까 그래서 x 집합 x 중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가장 많은 게 3개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 집합을 우리는 S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다 더하면 2인가요?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이제는 함수의 개수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래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n의 m제곱 뭐야? 잠깐. 이씨. 어? 뭐야? 예? 다시 열고 하자. 이런 씨. 자, 다시. 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저희가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다시 알려드릴 건데 여기 거를 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내용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진 마세요.
이걸 어차피 외워서 될 거면은 진작에 다 외웠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 잘 봐. 여기에 집합이 예를 들어서 x 여기에 y a b c d e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자,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자, 화살표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 A가 화살표를 쓸 수 있는 게 몇 개야? 6개죠. 1도 써도 되고, 2도 써도 되고, 3도 써도 되고, 4도 써도 되고. 6개야. A도 6개. 아, 왜 그러는데? 어? 아, 정말. 왜 그러는 걸까? 자, 다시 그려야 되네. 이런, X, A, B, C, D, E, Y, 1, 2, 3, 4, 5, 6. 자, 여기서 내가 이제 각각이 화살표를 써야 돼. A가 화살표를 쓸 수 있는 게 몇 개야? 6가지. 맞아요? B가 화살표를 쓸 수 있는 것도 6가지. C도 6가지. 6가지, 6가지. 다 6가지를 화살표를 동시에 쓸 거 아니야? 맞죠? 동시에 할 거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자, 1대1 함수는 A가 쓸 수 있는 거 6가지야. 그대로 맞아? 그럼 B가 쓸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A랑 똑같은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다른 걸 써야 되잖아. 그럼 B가 쓸 수 있는 건 5개야. C가 쓸 수 있는 건 4개. B는 3개. E는 2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1대1 대응은 애초에 얘랑 개수가 같아야 되죠. 맞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을 못 찾는데, 만약에 6이 없다라고 하면은 5개, 4개, 3개, 2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이렇게 쏘는 거야. 됐어요? 자, 상수함수는 A가 쓸 수 있는 건 6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B가 쓸 수 있는 건 A가 쓴 거랑 똑같이 써야 되잖아. 맞지? 한 가지, C도 한 가지, D도 한 가지, E도 한 가지야. 이렇게 찾는 게 경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값의 대소가 정해진 경우, 함수값의 대소가 정해진 경우는 뭐냐면, 잘 봐. 여기에 A, B, C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X1이랑 X2를 비교했는데, FX1이랑 FX2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결국은 얘는 다 화살표를 쏠 3개를 정해야 돼. 맞아?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 하나, 둘, 셋, 7개 중에 3개를 그냥 고르면 돼. 왜 고르면 되냐면 내가 2, 4, 6을 골랐어. 됐죠? 그러면 이 A가 풀 수 있는 여기 1, 2, 3, 4로 써야 되는구나. 1, 2, 3을 했을 때 자, 1이 가장 작은 수죠. 맞아? 그럼 얘 무조건 가장 작은 걸로밖에 못 보내. 맞아요? 얘는 그 다음으로밖에 못 보내고 얘는 가장 큰 걸로밖에 못 보내.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세 개를 고르는 거야. 이해됐죠? 골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 됐어요? 됐어요?
그럼 바로 문제로 나오니까 자, x에서 y로 함수 이렇게 그려보고 a, b, c 자, 1대 그냥 함수 개수 a도 3개, b도 3개, c도 3개 화살표 쓸 수 있다. 27개. 맞죠? 근데 x에서 y로 함수는 1대1 대응은 a는 3개, b는 a에서 쓴 거 못 쓰니까 2개, c는 a, b에서 쓴 거 못 쓰니까 1개. 이런 식으로. 항상서는 무조건 여기 동형의 개수만큼 있으면 돼요, 그냥. 네. A가 먼저 쏘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야 되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다음. 해봐. 1, 2, 3. 1, 2, 3, 4, 5. 자, 1번이 말하는 거는 1대1 함수죠. 1번이 말하는 건 1대1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1이 쓸 수 있는 거 몇 개? 5개. 2가 쓸 수 있는 거 1 빼고 4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각각 쏠 수 있는 개수를 찾아서 곱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얘는 크기가 정해졌잖아.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원소 공역 5개 중에 몇 개를 고르라고? 얘네들이 쏠 3개만 필요하죠, 우리는? 그쵸? 5개 중에 3개를 고르라고. 요렇게.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요렇게 됐는데, 2는 3으로 반드시 써야 된대. 나. 써. 그럼 자,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야? 1이 쏠 수 있는 거. 2가 쏜 3보다는 작은 애들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1이 쏠 수 있는 거 두 가지. 3이 쏠 수 있는 거는 2가 쏜 거보단 큰 거에다 쏘는 거잖아. 맞아? 몇 가지? 두 가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다야? 이거밖에 없어요. 쏠 수 있는 걸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동시에 진행할 거니까 곱하시면 돼요. 앞에 거 외울 필요가 없다. 앞에 거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들 한 번 더 보라는 거고.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자, 4는 6으로, 7은 10으로, 그리고 크기가 정해졌잖아요. 맞죠? 잘 봐. 1, 2, 3이 쓸 수 있는 거를 여기 1, 2, 3, 4, 5에서 3개를 고르면 돼요. 맞아? 왜냐면 1, 2, 3, 4, 5, 1, 2, 3은 여기 밑에 있는 애들한테 쏠 수가 없어요. 맞지? 맞죠? 그래서 여기 5개 중에 3개를 먼저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1, 2, 3에 쏠 수 있는 3개를 골라놓고 3개를 골랐다. 2, 3, 5를 골랐다. 그러면 너는 2로, 너는 3으로, 너는 무조건 5로 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고요. 5랑 6이 쏠 거는 여기 3개밖에 없죠. 5랑 6이 쓰는 거. 그러면 5랑 6이 쏘는 거는 3개 중에 2개만 고르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할 거니까 어떻게 해줘? 곱해주면 되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뭐 더 없어. 이게 다야. 경우의 수 문제를 한 번 더 하고 있죠? 함수로 왔는데 경우의 수를 또 하고 있죠, 또? 다음.
F1은 F2보다 작다. 3 이상의 두 원소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또 써. X에서 X로니까 1, 2, 3, 4, 5, 6. 1, 2, 3, 4, 5, 6. 자, X 3 이상의 두 원소, 얘네 4개죠? 4개? 그쵸? 그래서 넷이 비교했을 때는 누군가가 반드시 큰 수는 작은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 그럼 얘네 넷이 쏠 거를 먼저 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6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돼? 6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1, 2가 쏠 것도 정해야 돼. 1, 2도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럼 1, 2가 쏠 이 6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돼.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동시에 하시면 돼요. 왜 이러냐? 봐봐. 1, 2와 3, 4, 5, 6에 대한 크기는 정해진 게 있어, 없어? 없죠? 심지어 같아도 상관없는 거죠. 함수가 되는데. 맞아? 우리의 조건은 1, 2만 서로 크기가 정해져 있고 3, 4, 5, 6만 크기가 서로 정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룹을 나눠서 얘네가 쏠 거 6개 중에 2개 고르고요. 얘네가 쏠 거 6개 중에 4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 해석하는 문제들이야, 다. 다 같아요. 됐죠? 됐죠? 얘는 굉장히 귀찮긴 한데, 잘 봐.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자, 3은 5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다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3이 5로 화살표를 쐈을 때, 그러면, 자, 1, 2는, 1, 2는, 얘 5로 쐈을 때는 1, 2는 요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4, 5, 6은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돼요. 맞죠? 맞죠? 또는 3이 6일 때는 3이 6일 때는 그러면 1, 2는 요 1부터 5까지니까 5개 중에 2개를 고르고요. 4, 5, 6은 3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돼요. 맞아? 맞아? 근데 3이 7로 가면 문제가 생기죠. 왜? 4, 5, 6이 쏠 게 2개밖에 안 남잖아. 최소한 3개 필요한데.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더해주면 돼요. 더 이상은 없으니까.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다 경우에도 문제야? 다 같은 문제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여기도 fx는 x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2개가 있다. 그래서 fx는 x를 만족시키지 않는 원소의 x의 개수는 4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일단 이 6개 중에 2개는 자기 자신으로 화살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으로 화살표를 쓸 애들 6개 중에 2개를 먼저 골라요. 그러면 이 2개 고른 두 친구는 자기 자신으로 화살표 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5, 6이 자기 자신을 쐈다고 골랐어. 이게 5, 6도 있고 뭐 3, 5일 수도 있고 2, 4일 수도 있고 그 6개 중에 2개 고른 만큼 계속 나오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1, 2, 3, 4는 자기 자신을 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이거 기억나? 경우에서 했었는데 1, 2, 3, 4가 1, 2, 3, 4로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니? 뭐 이용하는지? 이렇게 써볼까? 1, 1, 2, 3, 4
아니다. 봐봐. 1, 2, 3, 4. 아, 아니다. 1, 2, 3, 4를 해야 되구나. 1, 2, 3, 4. 이렇게 써서 하는 거 기억나? 수영도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2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거 1, 3, 4. 그럼 여기 3은 못 오고 4 오고 3. 여기는 1, 4 오는데 여기 4는 못 오고 1만 오고요. 맞죠? 그럼 4일 때는 3, 4 남았는데 여기가 1, 3 남았는데 1이고 4, 3이네. 맞죠?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3일 때도 몇 가지? 세 가지. 4일 때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총 27가지가 아니라 미안 9가지 더하면 맞아요? 수영도 기억나죠? 요 그 문제야. 자기 자신으로 안 가는 거. 일어서 이런 식으로 경우에도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에수. 자, 다음.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 선생님이 여기는 요거를 보지 않고 그냥 딱 따로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보지 않고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 자,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그릴 거야. 절대값 함수를 그릴 건데, 음, 함수를 여러 개를 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전체 절대값, x 절대값, 그 다음이 전체 절대값, 원래 함수, 전체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x, y 둘 다 절대값. 이렇게. 음, 잠깐만. 그거를, 길이를 삭제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복사해서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아, 자, 우리가 함수 y는 fx를 먼저 그릴 수 있고요. y는 fx를 그릴 수 있고, 우리는 절대값 함수를 네 종류를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 자, 첫 번째, y는 전체의 절대값이 돼 있는 함수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y는 x에만 절대값이 돼 있는 함수를 그릴 거고요. 다음, y의 절대값이 돼 있는 함수가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는 함수는 아니야. 그려보면 알아. 이따 그리면 왜 함수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y랑 x의 절대값이 돼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함수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원래 함수. y는 fx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냐. 대충 생긴 거를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려놔야 되죠?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 일단.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려. 다 그려 다.
다 똑같이 그립니다. 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바꿔주자. 좀 맞닿게 이렇게. 자, fx를 다 그려놨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절대값,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xy의 둘 다 절대값을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잘 봐. 요것만 알아두시면은 절대값 거기 있는 책의 내용 다 안 보셔도 돼요. 자, 전체 절대값은 x축 위에 있는 애들만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 얘네들만 그냥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 x축 아래에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을 뒤집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끝이야. 자, 전체 절대값은 x축 아래쪽을 뒤집어서 올려서 그리면 돼요. 됐죠? 됐죠? 자, 두 번째, x의 절대값이 있는 거는, 자, x축, 이거 y축 오른쪽, y축 오른쪽만 그리는 거야. y축 오른쪽만 이렇게 그려. 이렇게. y축 오른쪽 부분만. 됐어요? 그리고 나서, y축 왼쪽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를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해. 이 아니, 주황색을, 아니, 자주색을 접는다고 생각해. 아, 접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잘 봐. x의 절대값은 y축 오른쪽을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똑같이 그렸잖아요. 자, y의 절대값은 x축 위에를 그리는 거야. x축 위에를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x축 대칭을 접어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다시. 자, x의 절대값이 있는 거는 x가 0보다 클 때, 쉽게 말해서 y축 오른쪽이 x가 0보다 클 때만,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x는 0에 얘가 y축이죠, y축? y축? x는 0에 대칭을 해서 나머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y의 절대값이 있는 거는 똑같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주는 거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차적으로. 그쵸? 원래 함수에서.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이야, 항상. 그리고서 y는 0. 이게 뭐야? x축이죠, 결국은 x축. x축에 대칭해서 데칼코마니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xy의 둘대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두 개 합치면 돼.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 그게 어디야? 여기랑 여기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x는 0, y는 0에 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만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접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랑 여기 정도에 이렇게. 그쵸? 맞아? 그리고 다시 핀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다시 접어. 그래서 이렇게랑 요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절대값 형태의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선생님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 그냥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이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거든.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잘 봐.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은 요거 전체의 절대값이잖아요. 맞지? 그럼 원래 함수 x가 0보다 큰 쪽만 이렇게 놔둬. 이렇게 놔둬. 얘만 놔둬. 그리고 전체 절대값이니까 얘 아래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뒤집어 올려.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요게 1번입니다. 그쵸? 자, 2번.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얘만 놔둬. 맞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접으라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똑같이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다야? 진짜 이게 다야? 자, y와 둘 다 절대값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는 법 알려줬죠? 잘 봐. 말한 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y의 절대값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y축 위만 그리라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y축 위만 그리면 이렇게 돼요. 되고 직선을 좀 깔끔하게 그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x축 대칭해서 그리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x축 대칭 접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요만큼 접어서 내렸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x축 위, y축 오른쪽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만. 됐어요? 지우고 볼까요? 이거 지우고 보는 게 낫겠다. 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우고 싶은데 나는 지울 수가 없네. 기다려봐. 자, 2번. 2번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만 이렇게 그린다 그랬어요. 여기만. 맞죠? 그럼 얘를 y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얘를 x축 대칭해서 또 뒤집어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무슨 모양이 돼? 마름모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심지어 마름모도 아니고 정사각형 되네. 그쵸? 원래대로 정사각형보다 마름모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절대값 함수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요것만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어디였니?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나머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읽지 마. 선생님이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됐죠?